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오늘 감방에 또 가던데요. 그 내용하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좀 얘기하고 그 나머지 또 시간 되면은 뭐 검찰 얘기 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씨 지금 재수감 되는데요. 17년 몇 개월 정도 나왔죠. 보통 5년 넘으면 이제 대체적으로 파렴치범들이에요. 이 파렴치 아닙니까? 파렴치범이죠. 이거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사기꾼 아닙니까? 지금도 들어가면서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파렴치범 아닙니까? 이게 사이코패스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대통령 이게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이명박 사기꾼이. 그러니까 이제 또 사면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기가 막히네 진짜. 아니 요번에 뉴스연에 잠깐 보니까 배가 고파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인가 그걸 훔쳐 먹었다고 다시 구속을 시키던데. 아니 그거하고 이거 몇 천조 우리나라 몇백조를 국가 혈세를 낭비하고 말이죠. 또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이 피해를 입힌 이 사기꾼을 사면을 시켜줘요? 그것도 17년이라는 죄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뭐냐면은 전두환이 사면 때부터 이거 나온 거 전두환하냐고 노태우. 그때 전두환이 사형시키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국론도 분열되고 국력이 얼마나 이게 소모되고 있습니까? 낭비되고 있고. 그때 그게 지난 얘기지만 얘기 좀 하겠는데요. 그때 이게 사형을 처음 받았다가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면받고 이래가지고 나왔어. 제대로 쓰면 바로 사형을 시켜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형제도가 있을 때니까. 그때 죽여버렸으면은 지금 이 세력들이 단죄를 안 내버리니까 지금까지 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장세동이니 허화팽이니 말이지 허삼수 같은 애들이 지금도 TV에 나와서 고개 쳐들고 나와서 말이지 떵떵거리면서 자식 새끼들 다 유학 보내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그 돈으로. 그때 단죄를 했으면은 이런 세력들이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아닙니까? 국민의힘당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국민의힘당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때. 그 세력들이 다 남아서, 지금까지. 근데도 그런 사람들을 또 찍어주고 말이지. 이게 그때도 김대중 씨가 이것 때문에 우리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두환 사면시킨 것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씨를 우리가 크게 좋게 안 봐요. 그때 근데 이게 지금 박지원이라고 지금 국정원장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실토하던데 자기가 건의를 드렸다고. 대통령께 자기가 직접 건의 들어가지고 우리는 화합의 대통령으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했다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가 대통령만 해야지 왜 그거 죄진 사람까지 말이지. 분명히 피해자들이 아우성 치고 난리치는데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런 파렴치범을 사형수를 함부로 사면을 시켜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죄를 처단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질질 이런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고개 쳐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면을 이런 사람들 사면시키는 거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말이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뭐예요? 걔랑 그거 훔쳐먹었다가 가서 구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 사면시켜주고 말이 약자들을 그 사면시켜주라는 그런 사면제도를 대통령께 그렇게 부여해 놓은 건데 이런 파렴치 인간들 대통령 특히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이런 큰 범죄를 지었으면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보기로. 그래야 다음 대통령도 말이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잘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면은 지금 다음 대통령도 그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지금 문 대통령도 만약에 지금 잘못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으면 또 다음 대통령이 또 그 사면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 법 질서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거예요.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김영삼 씨가 사면을 시켰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 당선자 입장으로 난 그때 가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사면을 김영삼 씨가 사면시킨 걸로 아는데 이렇게 시켜줘 버리니까 지금까지도 이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고 말이지. 지금도 그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진상조사 해달라는 그 얘기하고 이거 지금까지도 언제입니까? 이거 80년도 근데 지금 40년이 됐어요. 40년. 그 원죄가 김대중 씨예요. 김대중 씨. 그 원죄는 박지원 이 사람이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사면시켜준 사람이 죄라니까요. 이게 전두환이냐 그놈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대표만 뽑아줬지 그런 자기까지 파렴치범을 사면시켜주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억울한 사람 말이지. 법으로 또 법적으로 구속하기는 너무 가혹하니까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을 시켜주는 그 제도인데 악용해가지고 말이지 정치인들을 지 멋대로 다 사면시켜주고 그거에 동조해주고 말이죠. 자기가 김대중 씨가 자기가 전라도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때 얼마나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이 아픈 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를 타산지석으로도 삼아서 지금도 내가 이거 박지원 씨 국정원장으로 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걱정되는데 이 사람 또 거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그 건의를 또 대통령께 그걸 할까 봐서 내가 좀 국정원장 할 때도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우리 민주 세력이 진보 세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이제 나간 줄 알았더니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모든 걸 다 채워가지고 지금 23년 정도 받고 있고 17년 정도 이거 나오면은 그걸 원래 다른 죄 갖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80%가 돼야 이제 사면 조건이 된다는 걸로 아는데 복역 기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다른 걸로 하더라도 반 이상은 이게 복역을 해야 아마 그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지금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온다? 그거에 지금 대꾸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뭡니까 그 경선 요때부터 요거 나오기 시작할 건데 본격적으로 아마 뭐 서울시장 그때 이제 보궐선거 때도 이게 이 얘기가 나올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선 할 때부터 아마 나오게 되겠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이제 그 경선 그때 이거 나오게 되는데 이 경선에서 만약에 이 사면시켜 준다는 사람은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이게 사면을 시켜주면은 또 국론이 분열되고 말이죠. 얼마나 또 국가적으로 국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 세월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세력이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사면시켜주면은. 사면 받았다. 근데 적 없다. 이 전두환이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형시켜버렸으면 지금 이 전두환이 세력 그거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말이지 그때 다 영창 보내고 모든 걸 다 환수하고 말이지 재산 압수하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 자식들 손자들 유학 보내면서 지금까지 떵떵 치면서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 사면 요거.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이게 10몇 년, 20몇 년 받으면 완전 파렴치범 아닙니까? 이거 사기, 살인 사건, 살인자, 예, 그 준너는 이게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더 지금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주, 틈날 때마다 이게 얘기할 겁니다. 이 사면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틈만 남은 고질적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 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뭐 몇 년 전부터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된다고 봤어요. 이 사람을 만약에 미국 국민들이 뽑아주면 미국 국민들은 솔직히 지금은 초강대국이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 나라는 망해요, 망해.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대통령 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고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만큼 대우도 해줬고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자마자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렸어요.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만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트럼프 이 사람이 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저도 그 표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지금 한 10% 정도 이상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또 재선될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전 세계가 혼란이 올 거예요. 트럼프 지 멋대로 올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말 함부로 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그 얘기는 했는데 트럼프는 이 대통령직을 자기 서바이벌 게임이나 리얼리티 쇼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은 뭐 존중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그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은 대세가 완전히 뭐 했으니까 한두 달 전부터 난 뭐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 바이든이 그것도 미국도 민주당이니까요. 또 진보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이 된 다음에는 이런 거는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그 교역량을 지금 뭐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데, 27%에서 이거를 저는 10% 미하로 다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점점 차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중국 영향권에, 그 중국이 한마디 하면 아무 말 못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거기는 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진핑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인도를 중국 대항마로 키워야 됩니다.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거에 지금은 인도가 저렇게 좀 낙후돼 있고 하지만은 강대국이에요. 유일하게 아마 이 동아시아 그런 이 중에 중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인구적으로나 저기 면적, 그 나라 면적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군사력으로나 뭐 해도 인도만이 아마 조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이제 역사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줘가지고 한 20년 내에 인도가 중국을 앞서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교역량을 중국의 걸 이제 서서히 인도로 옮겨가지고 인도하고의 모든 거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아주 더 격상시켜가지고 끈끈하게 미국보다 더 가까운 그런 동맹관계를 믿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후세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인도를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대학생들도 많이 교류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잘 알게 만들고, 거기 우리 같은 우리나라는 그 건설업 같은 거 아주 강대국이니까 가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만 우리가 잘 도와주고 말이지,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가까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게 우리는 또 교역량을 10% 이하로 다운시켜버리면 안 되네. 우리가 그 교류를 안 하겠다 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하죠. 저는 이걸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다음 이제 대통령, 지금 문 대통령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많이 저번에도 한번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줄은 안지, 아직 크게 그걸 국가 정책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대통령 좀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게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 후에는 중국의 교역량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모든 걸 그쪽 인도하고의 뭐를 하게 되면은 우리 뒷세대들은 아마 중국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군사적으로도 교류하고 말이죠. 서로 미국하고 같은 수준 레벨에서 이제 협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큰 백그라운드가 생기고 서로가 다 윈윈 할수다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앞으로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니까 이거 한 2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 다 됐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뵙지요. 예, 고맙습니다.